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고령 미혼 여성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90년생, 올해 34살입니다. 저는 차도, 집도, 예물도, 3금이나 5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 피로연조차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5만 위안의 예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는 올해 30살이고 맞선을 몇 번 봤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물로 30만 위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30이니 1년에 10,000위안씩 계산해서 30만 위안을 요구한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오래 키웠는데 제가 그 30만 위안의 값어치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차와 집은 제가 부담하더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이건 며칠 전 우리 결혼 상담사 언니를 찾아온 한 여성의 말입니다. 그녀는 조건이 정말 훌륭합니다. 연수입만 해도 50만 위안이 넘고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올해 그녀가 34살이라 출산 가능한 나이에 빨리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그녀가 남성에게 원하는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항주에 정식 직장이 있을 것, 그리고 세계관이 올바를 것, 차량이나 주택 같은 것은 본인이 모두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여성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성들의 4가지 환상. 첫째, 내가 결혼하고 싶기만 하면 반드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둘째,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돈 많은 사람과 적당히 결혼하면 되지. 셋째, 나이가 들어 동갑내기 잘생긴 남자를 못 찾겠다면 더 젊고 잘생긴 연하남을 찾으면 돼. 넷째, 결혼은 내 경력에 방해가 돼.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요즘 중국에서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들이 스스로를 시집 보내기 위해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나 동창들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예 집, 차, 예물까지 모두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결혼을 추진하지만 그마저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에 관한 기준을 조금은 현실적으로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재벌 회장님 같은 남자는 어디까지나 동화 속 드라마 속 인물일 뿐입니다. 그녀가 결혼 정년기를 넘긴 골드미스라는 사실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녀가 결혼 비용을 대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1993년생으로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에는 아파트를 3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측이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외도하지 않고 결혼 후 가사노동을 성실히 해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녀는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 골드미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도시는 바로 북경입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북경에는 100만 명이 넘는 미혼의 여성들이 존재하며 전국에서 골드미스가 가장 집중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경 시내 다수의 결혼 중개업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개소에 등록된 미혼 남녀 비율이 무려 1:2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경이 골드미스가 가장 밀집된 도시가 되었을까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인 북경은 고학력, 고능력의 여성 인재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도시입니다. 이 여성들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두각을 나타내어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지만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결혼 정년기를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골드미스라는 사회적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왜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 쇼츠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용이 전부 이런 식이더군요. 재벌 회장님은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재벌 회장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재벌 회장님은 갱년기인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재벌 회장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재벌 회장님이 빈털터리인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등등 온통 이런 콘텐츠뿐이었습니다.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요즘 쇼폼 드라마 속에서는 늘 등장하는 재벌 회장님이 여자 주인공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고급 선물은 기본이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에 명품 가방까지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현실에서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전부 픽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짧은 영상과 숏폼 드라마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휴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대도시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길을 잃고 가지고 간 돈도 모두 써버립니다. 당황한 채 길을 걷다가 실수로 고급 승용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그때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풍기는 재벌 회장님이 내립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이 차,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젓고 대답합니다. 길도 잃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제 턱을 움켜쥐며 말합니다. 그럼 너로 갚아. 저는 처음엔 그가 저를 괴롭히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저를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결국 그 압박감에 못 이겨 저는 그와 사귀기로 합니다. 2025년 중국 골드미스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부작. 첫째, 재벌 회장님이 50살 넘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둘째, 재벌 회장님이 미혼의 아이 7을 데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셋째, 재벌 회장님이 뚱뚱하고 얼굴 크고 귀까지 큰 나를 사랑하게 된다. 넷째, 재벌 회장님이 시골 출신 여성인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하나, 바로 제정신이 아닌 재벌 회장님들입니다. 그런 회장님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쇼폼 드라마를 보고 있자면 우리도 5성급 호텔에서 청소나 서빙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왕 회장님, 장 회장님, 이 회장님, 류 회장님 같은 재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인연이 되어 우연히 마주치고 띵고하고 블랙 골드 카드 한 장을 건네봤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전 돈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후 아이를 데리고 화려하게 귀환, 자식 덕에 엄마도 귀해진다는 길을 걷게 됩니다. 호화 승용차, 초호화 저택, 셀 수조차 없는 재산, 목에 걸린 목걸이 하나만 해도 최소 수십억 위안이라는 설정입니다. 요즘 쇼폼 드라마 콘텐츠를 보면 대부분이 남녀 간의 애매한 썸과 선정적인 분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장면이 다소 야해서 제 눈에는 꽤 충격적이었고 게다가 스토리 전개마저 터무니없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은 막 싹 트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애관과 가치관이 이러한 단편 드라마에 의해 흔들리고 삼관, 즉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훼손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발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모르는 채 곧바로 친밀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이런 콘텐츠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단편극을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의 정신도 이상해질 수 있는 듯합니다. 천진의 한 여성이 나를 사랑한 까칠한 재벌 총재 같은 인터넷 단편극에 심취한 나머지 고급 승용차를 부수면 낭만적인 인연이 시작될 것이라는 황당한 환상을 품었습니다. 2024년 3월 그녀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고급 승용차 마이바흐를 나무 판자로 부셨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3,000위안에 불과했는데 자신이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차주가 몸으로 책임져라 라고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까칠한 재벌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주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예상 금액은 수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만약 손실 금액이 형사 입건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녀는 추가로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1인 방송 운영자는 1989년생 올해로 36살입니다.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녀는 이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작은 꿈들을 하나씩 이뤄냈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마련했고 인테리어도 했으며 저축까지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더 나은 남자들은 젊고 어린 여성을 찾기 마련이고 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남의 가정을 깨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저보다 조건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가 맞춰줄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미 자녀가 있는 남성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조건의 재혼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지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그 기회를 붙잡아 결혼하세요.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원래 올해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혼 예물 문제로 결혼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깊은 정을 쌓아왔기에 그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전환점이라도 마련되기를 바랬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어? 우리 이 결혼 계속 진행하는 거야? 지금 예물 문제로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게 없잖아. 나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 계속 네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결혼 예물 10만 위안, 그게 정말 너무 부담된다면 나도 집안 식구들과 다시 상의해볼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액수가 크든 작든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하지 않아? 너 한번 생각해봐. 돈이 더 중요해? 아니면 감정이 더 중요해?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몇 년인데 지금 와서 꼭 예물이 필요하냐고? 이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야. 정말 그렇게 꼭 받아야겠어?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며 결혼 예물 이야기는 차치하고 평소 생활비도 늘 내가 부담했잖아. 작년에 내 생일에도 500위안짜리 옷 한 벌 사주기도 아깝다고 했지. 우리 둘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지? 결혼 예물 문제는 집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길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그럼 내가 우선 4만 위안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태드리면 어때? 라고 말하니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려면 예물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결혼하려면요. 그건 뭐 아무래도 당신의 지역 기준에 맞춰야겠죠. 우리 지역 기준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남자 쪽 조건을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예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물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네, 가능해요. 문제 없어요. 혹시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실까요? 네, 우리 부모님은 제 생각을 잘 따라주시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 어머니께 직접 전화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좋아요. 그 많던 고액 예물을 요구하던 여성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 친구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8년간 연애를 했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낼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요구한 예물 금액은 무려 38만 위안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액을 조금만 낮춰줄 수는 없을까? 38만 위안은 정말 만만한 돈이 아니야. 부모님 평생의 저축을 다 털어야 하고 친척들에게도 빚을 져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여자 쪽은 단호했습니다. 38만이 없으면 이 결혼은 없는 거야. 그 뒤로 제 친구는 매일 술에 취해 살았고 얼굴에서는 근심과 피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한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38만 위안의 결혼 예물을 마련해 신부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부 측에서 추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반드시 삼금을 사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금이란 시댁이 며느리를 위해 준비하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를 뜻합니다. 신부집에서는 삼금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남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련한 결혼 예물 비용도 이미 집안 식구들이 온갖 방법을 다해 모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그의 부모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빌려 충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집안의 태도는 매우 강경했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삼금을 사주지 않으면 정말 나와 헤어지겠다는 거야? 여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을 함께한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남자는 실제로 그녀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별 후 신부 측은 그가 보낸 38만 위안의 결혼 예물을 돌려주었습니다. 남성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여자는 땅을 치고 후회했으며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물 20만 위안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 반드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자. 이 말은 오늘 한 남성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그는 영도 출신으로 현재 남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타 지역 출신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 요구한 예물은 20만 위안이었습니다. 남성은 20만 위안을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제시한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네가 결혼을 한 후 바람을 피운다면 결혼 예물은 전액 환불해야 해. 만약 3년 안에 네가 원칙적인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요구한다면 예물의 80%를 돌려줘야 하고 5년 안에 이혼한다면 50%만 돌려줘. 만약 결혼 10년 뒤에 네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예물을 한 푼도 돌려받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손찌검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그 경우 예물은 전부 네가 가져도 돼. 여러분은 이 남성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결혼 예물 문화 모두 우리 산서성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박하기 전에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물론 산서성 일부 지역에서는 예물 요구 금액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물이 전부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집에서는 한 푼도 떼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물 외에 차량, 주택, 가구까지 함께 챙겨주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한 부부는 수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안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죠.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예물을 줬다 하면 흐지부지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전국의 예물 문화가 모두 산서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차 예물을 요구하는 여자라면 저는 애초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성이 조건이 정말 좋아도 역시 안 만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혼 문화는 오직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집이나 차, 예물을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연애는 더치페이가 기본이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남성들은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로부터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희생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죠. 전 세계를 봐도 집, 차, 예물까지 모두 떠안는 남성은 중국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남성들에 대한 존중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수천만 원짜리 예물까지 줬는데 그것마저도 존중으로 바꿔올 수 없다면 도대체 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여성을 위한 생활 보장에 불과한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의 보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 네티즌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35번째 생일을 갓 넘긴 그녀는 최근 계속 맞선 자리에 나가고 있지만 상대 남성들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 고향에서 있었던 한 맞선 자리에서는 외모, 학력, 직업 등 전반적으로 서로 잘 어울릴 만한 조건이라 느낀 남성과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조용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성이 결국 선택한 사람은 외모도 학력도 직업도 자신보다 못한 여성이었고 현재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가진 단 하나의 장점은 바로 나이, 올해 겨우 25살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남성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정말 조건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조건이 좋은 남자들은 이미 더 어린 여성을 찾고 있더군요. 블로그는 골드미스가 최종적으로 3가지 귀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결혼 예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내놓으며 자신보다 조건이 못한 나이든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둘째, 조건이 괜찮은 이혼남과 결혼하는 경우. 셋째, 확고한 독신주의자가 되어 평생 결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현재 상해에는 30살 이상 미혼 여성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믿기시나요? 예전에는 많은 여성이 눈높이가 높고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계속 독신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신 차린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기준을 대폭 낮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 같은 고스펙 조건을 고집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물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차량과 주택까지 혼수로 가져가며 어떻게든 결혼을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사회 관계망에서는 오지 농촌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현상이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한편으로는 장기간 시행된 계획 생육 정책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혼 남성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의 국제신부가 중국 농촌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광동성 모명시 전백구의 한 남성은 마을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험을
필리핀 아내라는 계정명을 통해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지금까지 4명의 필리핀 여성이 이 마을로 시집 왔으며 일부는 이미 임신했거나 아이를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역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필리핀 여성은 마을에서 7년 이상 거주하며 2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이미 자라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우리 마을 총각들은 조만간 모두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맡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광동, 광서, 절강 등 여러 지역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겨 블로그에게 우리 아들에게도 필리핀 아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동성의 네티즌 이세면은 저는 양강 사람인데 제 아들 둘이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아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타기두상은 제 아들에게도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저는 고주성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청년들은 무거운 생활고에 직면해 있으며 결혼 비용이 해마다 치솟으며 많은 이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생과 90년대생 세대는 점차 사랑과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강간아담은 중국 여성들이 결혼 조건을 높게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만 있으면 한 끼 식사와 반지 하나, 목사 한 명만으로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직접적인 결혼 방식은 중국의 미혼 남성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